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15화 떡밥 분석입니다. 떡밥 분석은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보며 하나하나 분석하는 심층 분석과는 달리 해당 화의 떡밥을 갖고 이야기하는 분석이니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15화 떡밥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퀸을 상대하는 상디입니다. 드디어 상디의 매치업이 잡혔습니다. 저는 1014화에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상디의 떡상각을 봤었는데, 그 떡상각은 바로 밀짚모 제적단의 약체와 상대팀 간부와의 밸런스 맞지 않은 매치업이었죠. NES 로비에서도 밀짚모 제적단의 약체 우솝과 상대팀 간부 제브라와의 밸런스 맞지 않은 매치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밸런스 맞지 않는 매치업 중 상디가 등장해 우솝을 구해주고 제브라를 상대하죠. 그리고 전투가 아닌 우솝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주며 자신감을 상승시켜줍니다. 이번 1015화에서도 밸런스 맞지 않은 매치업에서 상디가 등장해 초파를 구해주고 퀸을 상대하죠. 그리고 전투가 아닌 초파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주며 자신감을 상승시켜줍니다. 이번 화는 진짜 상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사실 2부 상디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상디는 펑카제드에서 타시기의 눈물 소리를 들었다며 멋지게 등장했지만, 등장해서 베르고의 발차기는 상디뼈에 금이 갈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만 알려줬으며, 드레소로자에서 나미 일행을 공격하려던 도플라밍고를 막아내며 멋지게 등장했지만, 오히려 도플라밍고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와노쿠니에서도 모모를 구해내며 킹의 발차기까지 막아냈지만, 킹에게 공격을 당하며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과연 이번에는 상디가 지금까지 2부의 모습대로 떡상각만 보여주고 끝날지는 지켜봐야겠죠. 다만 저는 이번에는 지금까지 상디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베르고 같은 경우는 추후 전개를 위해 로우와의 대결이 불가피했으며, 도플라밍고의 매치업은 누가 봐도 루피, 킹의 매치업은 누가 봐도 마르코, 기껏해야 조로였습니다. 즉, 상디는 이들과 구도부터 맞지 않은 상대로 대결 가능성이 없었죠. 하지만 퀸은 다릅니다. 퀸과 상디는 각 해적단의 3인자로 대결 구도 역시 맞으며, 퀸이 계속해서 상디에게 저지의 아들 상디라고 강조하는 등 대결 떡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떡상 강만 보여주지 말고 상디의 강함을 보여주며 이제 사왕 최고 간부급이란 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어서 말할 떡밥은 상디에게 저지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퀸입니다. 도대체 퀸은 저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퀸이 저지의 실험체였다는 겁니다. 저지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 베가펑크와 불법 무기 연구팀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퀸을 불법 무기로 만들고 있던 거 아닐까요? 또한 퀸을 보면 인간 병기라고 볼 수 있는 사이보그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더 나아가서 킹 역시 퀸과 같은 실험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1년 전 킹의 종족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킹의 종족이 텐구라고 생각한다 하였죠. 일단 왜 킹이 텐구족인지는 영상으로 봐주세요. 다시 돌아와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킹이 텐구족이라면 왜 트레이드 마크인 코가 길지 않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긴 코가 고문으로 인해 잘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즉, 킹 역시 코가 잘리는 등 여러 실험 고문을 받은 실험체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고문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철가면을 쓴 것이고요. 1년 전에도 저는 킹이 실험체이거나 누군가에게 고문을 받았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고문을 했을지에 대해는 아직 애매하다고 말했었죠. 다만 제 가설대로 퀸이 저지의 실험체라면 킹도 같은 실험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카이도도 퀸과 다같이 베가펑크 저지의 실험체였다라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곧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떡밥은 퀸을 날려버리고 조로 치료를 초파에게 맡기는 상디입니다. 이 전개로 보아 조로의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즉, 조로는 부활해서 누군가를 상대하겠죠. 그렇다면 조로는 누구를 상대할까요? 몇몇 분들이 예측한 바로는 바로 킹 vs 조로입니다.
물론 구도도 맞고 대결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각 해적단의 2인자이고 킹 역시 검을 갖고 있어 검객 대결도 충분하죠. 다만 킹은 마르코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코가 킹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로가 킹을 상대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또한 저는 용호상박 떡밥이 있기 때문에 조로는 킹을 상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조로가 용호상박 떡밥이 있어도 킹을 상대할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마르코가 패배한다면이었죠. 게다가 마르코가 패배할 확률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혼자서 킹과 킹을 동시에 상대했는데 그곳에 페루스페로까지 등장했죠. 아무리 마르코여도 3대1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마르코가 리타이어 된다면 대결 떡밥이 있는 퀸을 상디가 페루스페로를 네코마무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페루스페로는 네코마무시가 그리고 마지막 남은 킹은 조로가 상대할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1014화에서 초파 혼자서 킹과 페루스페로가 있는 곳에 있었고 1015화에서 마르코가 킹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르코가 멀쩡하게 있는 장면이 나온 걸로 보아 마르코는 킹과 1대1로 싸우고 있는 걸로 보이죠. 즉 마르코가 킹과 1대1이라면 킹에게 패배할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로가 부활한다면 조로가 상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로가 이대로 아무도 상대를 안 한다면 흑도 떡밥이 붕 뜨게 됩니다. 와노쿠니에서 규키마루는 조로에게 흑도는 이루어진다는 떡밥을 던져놨고 조로는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흑도의 비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즉 흑도 떡밥이 해결되려면 조로가 흑도를 만들어 누군가를 상대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로는 이 흑도를 누구에게 사용하며 흑도 떡밥이 해결될까요? 저는 카이도라 생각합니다. 저는 1012화에서 야마토가 카이도를 상대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것은 지금까지 와노쿤에서 나왔던 용호상박 떡밥이다. 루피는 기어5 타이거맨으로 야마토는 백호 능력으로 용인 카이도를 호랑이인 타이거맨 루피, 백호 야마토가 상대할 거라 했습니다. 다만 타이거맨 루피, 백호 야마토, 와노쿤의 호랑이들이 모여 용인 카이도를 상대한다면 호랑이를 상징하는 조로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1012화에서 야마토가 카이도를 상대할 것처럼 이야기한 거지 카이도를 상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즉 용호상박 떡밥이 있다 해도 야마토가 카이도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야마토는 백호도 아닐 것이고 모든 호랑이들이 용인 카이도에게 모인다는 가설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만 이번 1015화에서 제 예측대로 야마토가 카이도와 대치합니다. 그렇다면 제 예측이 점점 맞아떨어집니다. 와노쿤이 본편이나 표지에서 계속 나왔던 용호상박 떡밥대로 호랑이가 용을 상대할 것이기 때문에 야마토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백호일 것이고 야마토가 백호 능력으로 루피와 함께 용 카이도와 싸운다면 호랑이를 상징하는 조로도 타이거맨 루피, 백호 야마토와 함께 용 카이도와 싸울 거라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 키워드인 루피가 기어5 타이거맨이 정말 나온다면 루피, 야마토, 조로가 함께 카이도를 상대하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분석은 심층 분석에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